우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불합리한 사회로부터 늘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불합리한 사회는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곧이어 벌어지는 개인과 사회 간의 사투. 이 사투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영화 브라질의 무대는 파시즘과 관료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이렇게 통제된 사회 안에서는 사회 불만 세력의 테러가 끊이질 않습니다. 정부는 폭탄 테러리스트 일원으로 지목된 터틀 아치볼드라는 사람을 체포 명단에 올립니다. 하지만 체포 수색 영장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날파리가 떨어지고 컴퓨터는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터틀 아치볼드가 아니라 버틀 아치볼드라는 이름의 무고한 사람이 대신 체포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던 버틀은 영문도 모른 채 무장한 경찰들에게 체포됩니다. 한편 정부 말단 조직인 기록부의 부장 커츠만은 체포 영장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대신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한 커츠만은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신복부하인 샘 라울리를 호출합니다. 이 영화 브라질에서 주인공이기도 한 샘 라울리는 낮에는 기록부 말단 직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그는 책임지는 것을 싫어해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책으로 승진 발령되는 것조차 꺼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쑥맥인 샘 라울리는 꿈에서는 이 답답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아름다운 꿈속의 여인과 함께 비상을 꿈꾸는 인물입니다. 샘 라울리를 통해 체포영장 오류가 자신들의 실수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커츠만은 안도합니다. 정부 조사에 응한 버틀 아치볼드에게 소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커츠만. 하지만 커츠만과 라울리는 버틀이 신문을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환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갈까봐 또다시 걱정하기 시작하는 커츠만. 이렇게 영화 브라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한 개인이 목숨을 잃은 부조리한 사건에 대해선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오직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온 것뿐. 이런 등장인물들을 통해 테리 길리엄 감독은 한 인간을 서리화하고 기호화하는 관료주의 사회와 그런 사회에 무감각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을 블랙 유머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울리는 직접 버틀의 유가족을 찾아가 소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버틀의 가족에게 구타를 당하는 라울리.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라울리는 자신의 꿈속에서 나오는 여인과 너무나 똑같이 생긴 여인 길리언 레이튼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쫓는 라울리. 하지만 라울리는 길리언을 놓치고 맙니다. 길리언의 행방을 쫓기 위해 그동안 고사했던 정보부 요직 승진을 받아들이는 라울리. 그리고 마침내 라울리는 길리언이 정부 감시 대상에 놓인 요주 인물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에 대한 호감을 내려놓을 수 없는 라울리. 또한 라울리는 자신의 집 냉방 문제로 고생하던 중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터틀 아치볼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라울리는 터틀 아치볼드가 단순히 악질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관료주의 사회의 룰을 따르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길리언과 터틀을 만나면서
라울리는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울리는 길리언과 함께하기 위해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과감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라울리는 길리언 또한 단순히 폭력적인 사회 위험 분자가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평범한 여성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길리언이 정보부에 잡힐 경우 목숨을 잃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라울리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정보부에 잠입합니다. 모든 것을 서류로 작성하고 처리하는 관료주의 특성을 이용해 그녀가 체포되기 전에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사망 증명서를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에 성공하는 라울리는 길리언과 행복한 나날을 기약합니다. 하지만 정보부의 꼬리를 잡힌 라울리는 결국 체포되고 자신의 친구이자 고문기술자인 잭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영화 브라질의 메시지가 가장 농축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울리의 친구인 잭은 자신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청하는 라울리를 무시하고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그에게 요구한 직책과 책임을 맹목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영화 브라질이 파시즘이나 관료주의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런 체제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저버리는 우리들 인간들 자신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비판은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그녀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강조한 무사유의 죄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나치즘과 파시즘을 방기한 개개인의 평범한 악마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라울리가 꿈속에서 맞서 싸웠던 폭력적인 봉건성을 상징하는 사무라이의 정체가 사실은 라울리 자신이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테리 길리엄 감독은 인간성이 말살된 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어두운 일면을 할리우드적인 해피엔딩으로 봉합하지 않고 끝내 비극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암울한 마무리 때문에 테리 길리엄 감독은 영화사 중역들과 큰 갈등을 빚게 됩니다. 영화사 중역들은 그에게 영화를 해피엔딩으로 다시 편집할 것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테리 길리엄 감독은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테리 길리엄 감독은 영화사 중역들에게 찍히고 영화는 흥행에서도 크게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화 브라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회자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브라질의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늘 깨어있길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화가 진정한 힘이며 테리 길리엄 감독이 영화를 반복해서 만들어가면서 계속 방어하고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영화를 보면서 통쾌한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